거울 볼 때마다 화장이 예전 같지 않고 분명히 손은 더 가는데 얼굴은 더 피곤해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립스틱을 여러 번 덧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더 두껍게 펴 바르는데도 얼굴은 왠지 더 어둡고 처져 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상태를 몇 년만 더 그대로 두시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저는 연구 현장에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나이 드는 피부와 외모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민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만나뵌 분들 중에는 젊을 때 얼굴이 참 고왔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셨지만 환갑을 넘기면서 거울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워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도 포기하고 사진 찍히는 것 자체를 피하고 모임에서도 뒤로만 숨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손주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만 봐도 본인만 따로 늙어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족 사진에서 빠지거나 뒤쪽 구석에만 서시거나 급기야는 가족 행사 자체를 회피하는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훨씬 더 부드럽고 젊어 보일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광고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몇 개씩 사다가 쌓아두고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본 기계를 사서 며칠 쓰다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백화점에서 권하는 대로 진한색 립스틱을 샀는데 막상 바르면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는 경험들 말입니다. 제품 탓만 하다가 결국 나이가 문제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든 여성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눈에 띄게 젊어 보이게 도와주는 뷰티 비밀 8가지를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피부에 빛을 돌려주는 습관, 나이 든 얼굴에 잘 어울리는 색 고르는 법, 실제로 얼굴선을 올려주는 자세,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던 분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일수록 오늘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이 연결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그림이 딱 잡히실 거예요.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결국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거울 보실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는지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앞으로의 영상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감 사연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최정숙님 이야기가 참 오래 남습니다. 정숙님은 젊을 때부터 늘 단정하다는 말을 듣던 분이었는데 환갑을 지나면서부터 사진 찍는 자리를 아예 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손주들만 찍어주고 본인은 화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뒤로만 물러나셨지요. 심지어 손주 돌잔치에서조차 본인만 사진에서 빠지려고 하셔서 며느리가 서운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숙님이 제게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화장을 하면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을 할수록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면 입술이 더 쭈글쭈글해 보이고 파운데이션을 펴 바르면 주름이 더 도드라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아예 화장을 놓아버리고 염색도 미루고 외출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살펴보니 피부는 너무 건조해져 있고 립 색깔은 예전에 쓰던 차가운 색 그대로였고 평소에 어깨와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장품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 상태와 자세부터 먼저 손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숙님께 딱 3가지만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과 저녁에 수분 위주로 피부를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라 약국에서 파는 기본 보습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색을 따뜻한 장밋빛이나 복숭아빛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수만원짜리 명품이 아니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제품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볼 때마다 어깨를 살짝 펴고 턱을 살짝만 올려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는 연습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하셨는데 3주 정도 지나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오늘은 반짝거린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요즘 화장을 다시 하시냐고 물어봤고 남편분도 오랜만에 같이 외출하자는 말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사진도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고 먼저 가운데 서기 시작하셨어요. 정숙님이 제게 전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기본들이었다는 거예요. 수분을 채우고 따뜻한 색을 쓰고 자세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거울 볼 때 드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개만 바꿨을 뿐인데 얼굴빛만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화면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덜 부담스러운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단계별 실천법과 흔한 실수들을 모르시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서 결국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뷰티 포인트들이 나이 든 여성을 젊어 보이게 만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수분이 부족한 신호입니다. 나이 든 얼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것은 주름의 깊이가 아니라 피부의 빛과 촉감입니다. 72세 박영자님은 미백 제품만 열심히 쓰시다가 수분과 유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루틴으로 바꾸고 나서 얼굴빛이 훨씬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영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젊을 때는 화이트닝 크림만 발라도 피부가 금방 하얘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발라도 얼굴이 칙칙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백을 포기하고 보습에만 집중하자 오히려 얼굴에 투명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안제로 가볍게 씻고 수분감 많은 에센스와 크림을 충분히 얹어주세요. 비싼 크림을 조금씩 아껴 쓰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넉넉하게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밤에는 화장을 꼼꼼히 지우고 얼굴과 목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줍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듯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으로요. 특히 눈가와 입가는 더욱 약하니까 약지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립스틱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10년 전에 쓰던 자주색이나 진한 핑크가 그대로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얼굴 톤이 옅어지고 혈색이 빠져 보입니다. 66세의 이명수님은 평생 진한 자주색 립을 고집하다가 따뜻한 장밋빛과 복숭아빛으로 바꾼 뒤 주변에서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명수님은 처음에 복숭아색이 너무 유치해 보일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바르고 보니 얼굴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으셨대요. 남편분도 오랜만에 화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입술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장밋빛이나 복숭아빛을 선택해 보세요. 진한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혈색을 살려주는 은은한 색이 나이든 얼굴에 잘 어울립니다. 립스틱을 고르실 때는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자연광에서 색을 확인해 보시고 손등에 발라보는 것보다 직접 입술에 살짝 발라보는 게 정확합니다. 너무 매트한 제품보다는 촉촉한 느낌의 제품이 입술 주름을 덜 도드라지게 합니다. 70세 김미경님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짧은 파마 스타일만 고집하셨는데 미용실에서 층을 조금 넣고 자연스럽게 손질했더니 사람들에게 얼굴이 훨씬 산뜻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미경님은 20년 넘게 같은 미용실에서 같은 스타일로만 파마를 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빳빳하게 서서 오히려 얼굴이 더 각져 보였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파마를 조금 약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렸더니 아침에 머리 손질하는 것도 편해지고 얼굴도 부드러워 보인다고 하셨어요. 머리를 고르실 때는 무조건 짧게 자르고 빳빳하게 파마하는 것보다 얼굴형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빳빳한 파마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고 부드러운 웨이브가 얼굴선을 감싸주면서 젊어 보이게 합니다. 색은 너무 까만 색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갈색이 자연스럽습니다. 요즘은 새칠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염색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흰머리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세련되게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세요. 눈썹이 거의 안 보이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눈썹과 속눈썹이 옅어지는데 이 부분만 잘 정리해도 얼굴 인상이 또렷해집니다. 68세 김경수님은 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었는데 부드러운 갈색 펜슬로 빈 곳만 살짝 채우고 갈색 마스카라를 한 번만 올려주는 습관을 만든 뒤 눈빛이 훨씬 살아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경수님은 처음에 눈썹을 그리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거울 앞에서 천천히 연습하다 보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진하고 각진 눈썹이 아니라 결을 살려서 빈 곳만 자연스럽게 메워주세요. 눈썹 전체를 진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눈썹 결을 따라서 한 올 한 올 그리듯이 살짝 채웁니다. 색은 자신의 머리 색깔보다 한 톤 밝은 갈색을 쓰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손등을 한번 보세요. 얼굴만큼 신경 쓰고 계신가요? 73세 오정희님은 얼굴은 힘껏 관리하면서도 손 관리를 하지 않다가 손등만 보면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정희님은 얼굴에는 비싼 크림을 쓰면서도 손은 아무 생각 없이 주방 세제로 자주 씻고 그냥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등이 거칠고 갈라지고 혈관이 튀어나오고 나이 반점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후로는 얼굴에 바르고 남은 크림과 오일을 목과 손등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설거지를 마친 뒤에 손을 꼭 한번 씻고 크림을 덧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몇 달 후에는 결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크림을 바를 때 목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앉아 계신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진 않으신가요? 67세 한정자님은 딱히 얼굴 관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만 당기는 연습을 하루에 몇 번씩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젊어졌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자님은 평소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는데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 계실 때는 발을 골고루 딛고 배를 살짝 안으로 넣고 어깨를 천천히 뒤로 열어주세요.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보다는 골반을 세우고 상체를 조금만 세워주면 얼굴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보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편 모습과 구부정한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10분만 유지하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어떤 색깔의 음식들이 보이시나요? 71세 정혜숙님은 달고 짠 간식을 줄이고 하루 한 번이라도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챙기면서 얼굴 부기가 빠지고 피부색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혜숙님은 원래 빵과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이것을 과일과 견과류로 바꾸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피부가 덜 칙칙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과 함께 가벼운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이고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드세요.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토마토나 당근 같은 빨간색, 노란색 채소,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피부에 좋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과일 하나 더하고 내일은 점심에 채소 반찬 하나 더하고 모레는 저녁에 생선 한 토막 더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거울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75세 김순자님은 특별한 제품을 쓰신 것은 아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수고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습관을 들이면서 얼굴에서 힘든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순자님은 원래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만 보이고 처진 곳만 보이고 나이든 모습만 보였는데 의식적으로 고마운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서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내 얼굴에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8가지 포인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는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박사님, 그래서 대체 얼마나 들여야 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사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예산별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 다음 흔히 하는 실수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나이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1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 관리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5,000원대 보습 크림 하나, 3,000원대 복숭아빛 립밤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브랜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분표 보시면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들어간 것 고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얼굴과 목, 손에 바를 수 있습니다. 크림은 아침에 세수 후 동전 크기만큼, 저녁에 화장 지우고 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바르세요. 립밤은 외출 전과 잠들기 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2주 정도 지나면 피부 당김이 줄어들고 입술 갈라짐이 나아집니다. 돈이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3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세 가지를 더하세요. 순한 클렌징 폰 7,000원, 갈색 아이브로우 펜슬 5,000원, 선크림 1만 원이면 됩니다. 클렌징 폼은 아침 저녁으로 거품 내서 부드럽게 씻어낼 때 쓰고, 아이브로우 펜슬은 눈썹 빈 곳만 살짝 채울 때, 선크림은 외출 전 마지막 단계로 바릅니다. 이 정도면 기본 관리는 다 되는 겁니다. 백화점 세트 사실 필요 없어요. 홈쇼핑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 제품만 꾸준히 쓰면서 자세만 신경 써도 한 달 뒤에는 주변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진한 화장으로 주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74세 김영숙님은 주름이 보이는 게 싫어서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주름 사이로 화장이 끼면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였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아예 안 쓰거나 쓰더라도 아주 얇게 바르는 것이 나이 든 피부에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비싼 제품만 믿고 기본을 놓치는 것입니다. 70세 박순희님은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세트를 사셨는데 정작 세안은 대충 하고 물도 잘 안 드시고 자세도 구부정했습니다. 비싼 크림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바른 자세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몸이 건조하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피부 타입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68세 이순자님은 친구가 좋다는 제품을 그대로 샀는데 친구는 건성인데 본인은 지성이어서 얼굴이 번들거리고 트러블까지 났습니다. 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볼을 만져서 당기면 건성, 번들거리면 지성, T존만 기름지면 복합성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급하게 관리하다가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72세 최미경님은 일주일 뒤 경조사가 있어서 갑자기 각질 제거를 여러 번 하고 마사지를 세게 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워졌습니다. 피부 관리는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주일 만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5번째 실수는 과거 습관을 너무 고집하는 것입니다. 69세 정명숙님은 30년 전 쓰던 화장법을 그대로 고집하셨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톤도 바뀌고 얼굴형도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은 화장법을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이제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법을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이시라면 아직 피부 탄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 집중하세요. 선크림을 매일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쓰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시라면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유분기 있는 크림으로 바꾸시고 목과 손 관리를 시작하세요. 눈썹도 이때부터 많이 옅어지니까 펜슬을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70대 중반 이후시라면 피부보다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어깨가 굽고 표정이 어두우면 늙어 보입니다. 거울 볼 때 자세 점검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고마운 말 건네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를 쓰시고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유분기 많은 크림으로 바꾸시고 실내 습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환절기라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새 제품 시도는 피하시고 기존에 쓰던 것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시간대별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물 한 잔,
가볍게 세안, 크림 바르기, 선크림 바르기, 립밤 바르기, 필요하면 눈썹 그리기, 자세 점검하기 이 정도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저녁에는 화장 지우기, 세안하기,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덮기, 크림 넉넉하게 바르기, 목과 손까지 이어서 바르기, 거울 보며 하루 정리하기 이 정도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동안 습관이 내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이 들면 좋을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든 여성을 젊어 보이게 하는 8가지 뷰티 포인트와 그것을 비용별, 나이대별, 실수 없이 실천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믿어오셨던 상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고 비싼 제품이나 과한 시술만이 답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권하는 대로 비싼 세트를 사고 홈쇼핑에서 나오는 기계를 사고 지인이 좋다는 제품을 따라서 사보지만 막상 효과는 잘 모르겠고 결국 나이 탓만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름은 무조건 감춰야 한다. 화장은 진하게 해야 얼굴이 산다. 비싼 게 무조건 좋다는 식의 믿음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동안 인상을 가진 분들은 피부의 빛을 지키고 얼굴에 어울리는 따뜻한 색을 선택하고 나에게 맞는 머리 스타일을 찾고 눈썹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목과 손까지 함께 보살피고 자세와 식습관, 마음가짐을 서서히 다듬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쓰는 제품이 꼭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1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3만 원이면 기본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부 타입을 알고 자기 나이대에 맞는 방법을 쓰고 흔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름을 가리려고 진한 화장을 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집니다. 비싼 제품만 믿고 기본을 놓치면 돈만 들고 효과는 못 봅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내 피부에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급하게 관리하면 피부가 상합니다. 과거 습관만 고집하면 나이에 맞지 않는 화장이 됩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깎이고 사진을 피하게 되고 모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면서 삶 전체의 활기가 줄어듭니다. 화장을 안 하다 보니 외출이 귀찮아지고 외출이 줄어드니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들고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만에 피부 당김이 줄어들고 한 달 만에 얼굴빛이 밝아지고 2달 만에 가족들이 알아보고 3달 만에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젊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하고 싶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손주 사진 찍자고 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운데 서게 됩니다. 경조사에 갈 때 뭐 입을까 고민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젊어졌다고 하면 뿌듯해집니다. 마음의 빛이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나이 때문에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더 늙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70대인데 60대처럼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0원으로 시작하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얼굴과 목, 손까지 천천히 크림을 발라주시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준 내 몸과 얼굴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됩니다. 크림을 바르면서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일도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마음을 담아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싼 제품 살 필요도 없고 복잡한 단계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내 얼굴과 목젖과 손을 보살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약국이나 마트 가실 일 있으시면 5,000원짜리 보습 크림 하나, 3,000원짜리 립밤 하나만 사세요. 모레 아침부터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립밤 바르세요. 2주만 해보세요. 효과를 못 느끼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2주 후에는 분명 피부가 덜 당기고 입술이 덜 갈라질 겁니다. 그때 한 가지씩 더 추가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고 일주일 빠뜨렸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랑만 비교하세요. 3개월 전 사진 한 장 찍어두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찍어서 비교해보세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서 나의 나이 듦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한 가지와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